안녕하세요. 오늘 내킨 김에 마주 하나 더 찍어서 이번 주 3개 찍는 이제 목표를 빨리 이루고 쉬려고 마이크 또 앞에 섰습니다. 이번은 그냥 두서없이 그냥 떠드는 시간으로 해볼게요.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무인 점포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그 글 올린 다음에도 이제 댓글이나 주변 이제 제가 이제 무인점포 주위에 엄마들한테도 한번 얘기를 하면 이미 다 끝났다. 편의점도 이미 다 끝났다. 좋은 자리 없다. 이렇게 단정을 시키고 만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다, 어떤 시장이든 이제 수익이 많이 나는 자리는 이제 이런 경쟁자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뭐 독점적 기업 아니고서는 그렇지 않은 점포가 있나요? 치킨 게임 같은 거잖아요. 치킨집 하나 생기면 또 가격 그 최저 그 인건비나 여러 비용 해서 이제 우리가 경제학 때 학교에서 이제 뭐 사회에서 경제 이렇게 했잖아요. 수요 공급에 따라서 뭐 무한 경쟁의 시대. 맞아요. 무한 경쟁이에요.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하는 수준 수익까지 이제 내려오게 되잖아요. 이거는 경제의 당연한 그 현상인 거예요. 이걸 당연하고 이게 옳은 현상인데 이 현상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판단하는 게 맞는 거지. 예전에 이제 처음에 차리신 좋은 자리있던 분들도 수익이 많이 나가 이제 지금은 이제 떨어졌잖아요. 그거를 처음부터 아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영원한 시장은 없어요. 특히 이제 편의점도 그렇고, 이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는 이제 투자비가 제일 적게 들어가고 리스크가 없다는 진짜 장점이 있잖아요. 그 무인 카페 차린 지인이 있는데 그분도 아무리 월세가 싸도 7천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보증금이 1,000만 원에서 1,500 사이라고 해도 그게 기계하고 뭐 그래서 7천만 원 주고 차려서 1년에 2천만 원은 좀 벌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3년을 해야지 그 투자비를 회수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이제 무인 아이스크림점이나 무인 소매점이나 이런 데는 투자비 자체가 워낙 적게 돼서 어느 정도 매출만 나오면 본인이 투자한 금액을 뭐 저는 이제 1년 반 만에 그 보증금하고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자. 적어도 2년 안에는 회수하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원래 기존부터 바닥권리라고 있는 특수한 자리들이 있어요. 그 자리들은 1년이나 1년 반 만에 회수하기는 좀 힘들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자리가 아닌 이상. 그것도 약간 틀린데 주위에 이제 얘기를 해보면 제가 또 이제 제 채널 제목을 자꾸 바꿔가다가 또 이제 전업주부 뭐 탈출기로 했잖아요. 마땅한 게 없어서 한 거보다 저같이 주부만 하다가 물론 주부 이전에 결혼 이전에 했던 공부도 뭐 직장이든 다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아이를 키우고 한 10년이 넘다 보면 이제 나는 무엇인가 뭔가 하려고 하거나 또 뭔가 이제 나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싶은데 이게 주저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선은 이제 애들은 어떡하나, 학원 갔다 와서 누가 이렇게 뭐 하지, 이런 것 때문에 저도 그랬고 시도가 늦어졌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무인점포 같은 경우는 그런 고민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주부일 때 이제 자영업 쪽으로는 이제 애들이 어느 정도 큰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된 거는 이제 그런 염려가 많아서죠. 애들 픽업도 해야 되고 뭐 학교 갔다 와서 뭐 또 해야 되고 뭐 그런 걸 포기하고 나가서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매여 있자니 뭐 이렇게 불안하고 맡길 사람도 없고 또 맡기자니 또 그 돈이 그 돈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사회의 기회를 이제 포기하게 되죠. 하지만 이제 무인 점포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어서 그 창업 비용도 적게 들면서 이렇게 업종마다 따지는 자리 그리고 그 점포를 어떻게 내가 따르게 조금 매출이 저조하지만
또 그 상권에 맞게 키울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저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제가 이제 그 편의점 했을 때는 편의점을 많이 돌아다녔고, 그 무인점포 할 때는 이제 무인점포 지금도 많이 돌아다녀요. 지난주에는 안양에 무인 그 편의점으로 차린 사장님하고 또 전화해서 통화도 하고 가봤는데, 실제로 가보고 이제 어떻게 되고 이 정도는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이제 뭐 하나도 이제 꼭 배워오거든요. 그래서 무인 점포 이제 다 돌아다녀요.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도 그 전에 처음에 할 때 많이 다녔고, 지금도 주기적으로 이제 가다가 있으면 저 점포 무조건 세워서 그냥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는데 획일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를 안 차리신 분이나 이제 주부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체인점처럼 편의점은 체인점이에요. 뭐 이디야나 뭐 이런 게 있죠. 그 업체에서 받는 고정 그 상품을 받아서 그 상품만 팔아야 되는 업종이지만, 이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는 그냥 내가 그냥 가게를 차린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사업자를 낼 때, 다른 분들은 그냥 무인 아이스크림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아이스크림 팔고 막 이렇게 하지만, 저는 무조건 편의점 업종으로 이제 사업자를 내요. 다른 분들은 좀 다르게 내는지 모르겠는데, 도소매 해서 네, 편의점이라는 건 다 팔 수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술을 팔려면 이제 술 같은 경우 주류허가 이걸 신청해서 팔면 되는 거고, 그리고 담배도 무인해서 기계로 팔 수 있지만 그건 담배건이 나한테 나와야 되는 거고, 근데 대부분 그거 외에는 이제 휴게 음식점, 제가 만약 튀김을 해서 팔고 싶어 팔 수는 있는데, 그러면 휴게 음식점 무인점포에 그거를 해야 돼요. 신청을 해서 그게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휴게 음식점 허가가 나오려면 조그만 주방 시설인가 뭔가, 그러니까 수도 있잖아요. 조그만 손 닦고 하는 주방 조그만 게, 싱크대 같이 아주 조그만 게 좀 있어야지 이게 구청에서 허가가 나오거든요. 그런 허가들은 머리 아픈 게 아니에요. 그냥 네이버에 휴가 음식점 뭐 이게 허가 신청 어떻게 하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우리가 에어컨이나 이런 거 냉장고를 살 때 엄청 많이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특히 주부 같은 경우는 저도 그랬고, 왜냐하면 하나라도 아끼려고 쿠폰은 어디서 쓰고, 머리 아픈 거죠. 지금 주부일 때 저도 그거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경품 그래서 사고 팔고 막, 그래서 중고 장터 사고 팔고 매입하고, 아니 지금 중고 장터나 이런 당근 마켓에서도 알바하고 되게 많아요. 제 눈에는 많이 보여요. 그래서 하루 10,000원 20,000원 재미로 벌 것들이 좀 찾으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무인점포 같은 경우는 이제 주부들이 이제 아이 그 육아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없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시간에 가서 잠깐 하고 올 수 있는 업종이어서, 그 무인점포 중에서 실제 여러 무인점포가 있잖아요. 밀키트, 저희처럼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를 한 거는 제가 편의점을 한 경험을 이제 같은 업종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적용하기 쉬웠고, 그리고 이제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는 게 있어요. 이건 좀 비밀스러운 거라 나중에 이제 따로 아무한테나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물건 매입과 관련된 건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정보, 그런 것 때문에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를 차려보니까, 지금 편의점 점주님들은 솔직히 제 그 생각은, 편의점만 하신 분들은 이런 자영업 개인 점포를 내서 수익이 나는 구조, 어떻게 하면 더 물건을 갖다 팔고 이렇게 하는 구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실력이 좀 없다고 생각해요. 단지 이제 회사하고의 정상금 배분 문제, 이 분야는 좀 점주님들이 편의점 쪽은 잘 아실 것 같지만, 실제 편의점 점주님들은 저랑 얘기를 해도, 이게 이 물건 새우깡이 얼마인데 이게 매입 단가가 이거예요. 그러면 매입 단가도 몰라요. 이게 싼 건지 비싼지 모르니까, 내가 싼지 비싼지 알아야지 이게 내가 팔릴 가격인지 아닌지 이게 정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대부분 모르세요. 하지만 무인 아이스크림점이나 내가 오로지 내 가게로 내는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를 이제 프랜차이즈로 착각을 하신 분이 있는데, 전혀 그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어떻게 차리는지 모르니까 도매점이 이렇게 차려주고,
아이스크림을 넣어주고 나머지는 저희가 개인 사입을 해서 뭐 꽃가게 같은 거, 문구점 같은 곳인 거죠. 문구점 사장님들도 어느 고정된 뭐 아트박스나 이런 데는 모닝글로리는 업체가 주 이제 회사가 있겠지만, 내가 동네 가게, 아까 학교 앞에 있는 조그만 문구점 같은 경우는 마음대로 이제 도매점에서 사다가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파는 거잖아요. 소매가라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가격에 팔면 그만이에요. 그, 그러니까 이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도 그렇다는 거죠. 무인 소매점. 그래서 과자를 어디서 매입해서 내가 원하는 과자, 나는 정말 희귀한 과자만 팔고 싶다. 내가 주부를 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이스크림을 팔지만 나는 특색 있게 해외 구매 대행을 했던 경험이든, 외국에 나가서 이제 돌면서 왔던 이제 경험이든, 이러이러한 거 특이한 과자나 이런 게 있는데 수요는 다방면에 없지만 이걸 먹어보면 이제 주 고객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나만의 특색으로 가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녀본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는 그런 데가 없었어요. 하나도. 그냥 일괄적인 거죠. 무인 세계 과자도 이제 일정하고 세계 과자만 팔이라는 법이 없어요. 지금은 이제 세계 과자를 이제 처음에는 세계 과자만 팔아야 되는 줄 알고 저도 이렇게 하다가 잘 안 나가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주매출 고객 좀 매입이나 재고조 정도 쉬운 우리나라 과자 중심, 그리고 외국 과자 같은 경우 조금 이제 그 순환이 잘 되는 거 있잖아요. 잘 팔리는 것만 놓고 나머지는 잘 안 갖다 놔요. 그 계층에 따라서 그 자리에 따라서 이게 좀 물건이 틀려요. 주택가 많이 낀 데는 이제 주 고객이 이제 아이스크림을 사러 오는 그런 데라 먹던 과자만 사가는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과자 자체를 잘 안 사요. 과자는 대형마트에서 사시는 고객들이고, 그리고 이제 원룸단지나 이런 젊은이들이 모여 있는 데는 좀 빌라촌은 그런 데 차리시면 안 돼요. 지난해에도 말씀드렸듯이 원룸촌에 내가 이제 편의점을 차렸는데 여기 딱 400세대예요. 400세대인데 객단가가 이런 데는 그냥 원룸 세대 1인 가구는, 그러니까 1매출 지난번 따졌듯이 일주일에 4만원은 편의점에 써요. 4만원, 5만원. 그러면 7로 나누면 7, 6, 42. 그래서 6천원, 7천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루 매출이. 그래서 400세대인데 400 곱하기 7에서 280만원 편의점 매출이 나옵니다. 하지만 400세대의 무인 아이스크림점을 차리면 제 공식대로면 그 중에 5%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번 와서 사거든요. 많이 하면 그게 매출력이 안 좋잖아요.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는 안 되는 자리죠. 그런데 얘기하다가 주 고객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는 또 젊은이들이 있어서 세계 과자를 그냥 가끔가다 신기한 거 갖다 놓으면, 그리고 또 원룸단지 중에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좀 많이 몰려있는 오피스텔이 있고, 저처럼 원룸단지인데 이제 남자 혼자 사는 원룸단지가 많아요.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 이게 과자를 한두 개 사가는 게 아니라 이제 묶음을 좋아해요, 주말에. 그래서 세 점포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한 점포가 이렇게 원룸단지에 성인 남자가 사는 주거 지역이 제 무인 점포는 주말에 이제 번들 3개짜리가 진짜 다 나가요. 저는 이제 어떤 게 나갈지 모르니까 우선 이런 뭐 편의점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게 좀 주고객이면 이건 팔리겠다는 거 무조건 많이 깔아요. 깔고 그냥 안 팔리면 그냥 우리가 먹으면 되고, 점포를 좀 이쪽에서 좀 갖다 놓으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한 점포만 번들 과자가 진짜 주말 지나면 이제 쭉 나가고, 주말에는 또 그 아저씨들 이런 분들이 가족 단위 와서 과자 하나씩 사가는 게 아니라 번들 묶음을 사가요. 그래서 번들 과자 묶음은 계속 여기다 두거든요. 그래서 그 번들 묶음은 보통 슈퍼에서 많이 팔잖아요.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에서 파는 데서 못 봤던 것 같아. 그래서 그리고 다른 무인 점포 가도 다 획일적이에요.
아이스크림, 물론 이제 투잡이신 분들은 신경 쓸 수 없으니까, 그 아이스크림 중심으로 팔고 딴 데는 신경을 못 써요. 그러신 분은 이해 가는데, 이제, 주부들이 이제 한 점포를 한다. 아니면 젊은 대학생도 할 수 있는 점포거든요. 그래서 대학생이든 사회 이제 준비생들이 하나 오로지 한다 하면, 좀 더 매장을 신경 쓸 수 있는 입장이라고 하면, 그 상권에 맞게 뭐든 내가 갖다 시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도한 거는 되게 많아요. 많은데 이제 나중에 기운이 딸리니까 도저히 이제 그 인건, 제가 이제 쓰는 노력과 시간이 이제 좀 그거에 비해서 가치가 없어져서 이제 하나씩 포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유인으로 요새 많이 팔고 사람들이 좀 필요로 하는 그런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인건비나 월세 때문에 이제 없어지는 점포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수요는 또 잠재대에서 어디인가에 꼭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요를 찾아서 무인점포 자리가 좀 여유가 나면, 저희처럼 뭐 6병 같은 경우는 자리가 안 나지만 지방에 조금 자리가 나고 좀 월세도 싸고 이런 점포는 과자칸 하나 더 채우고 냉동고를 더 넣어야 소용 하나도 없어요. 냉동고 하나당 5만 원 정도 월세 낳는다고 하면 냉동고를 빼셔야 맞는 거예요. 하루 매출 여름에도 한 60만 원 이상 안 나오면 냉동고를 7개 이상 드릴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효율적으로 냉동고를 하고 이제 전기세 아끼고 물건 팔려 나간 다음에 순환이 잘 되게 하는 게 좋거든요. 무인점포 차릴 때는 뭐 자리가 크면 무조건 10개 넣어라 뭐 이렇게 하는데, 뭐하러 그래, 팔리지도 않는데, 그거보다는 다른 거 시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부들이고 자기 그 관심 분야 또는 이제 주부 하기 전에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10분 활용해서 이 점포를 이런 식으로 꾸밀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스크림만 팔면서 내가 예를 들어 이제 손으로 만드는 솜씨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이제 그 손으로 만드는 것 중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만약에 꽃꽂이를 잘해. 그러면 마른 꽃이나 이런 거 이게 싸고 이런 걸 잘해. 그러면 그런 거로 해가지고 이게 하나씩 나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제 이런 수요는 이제 창출되지 않아요. 매출은. 그게 고정 매출로 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 고객이, 한번 사봤는데 괜찮네? 그리고 그 소비자들에게 그 내리에 딱 우리가 편의점 하면 다 있어 하고 이제 뛰어가는 것처럼, 거기 무인점포지만 그게 항상 있어, 내가 지금 필요해 하고 언제든지 이제 머리에 떠오를 수 있게 그 물건이 계속 거기에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그 꽃다발, 그 마른 꽃다발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이쁜 것도 잘 찾아내고, 뭐 그 꽃과 관련된 소품들에 대해서 이제 그 잘 찾아내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거는 꽃 소품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하거나 이렇게 버려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가격도 저렴하면서 이쁜 거 잘 찾아내고, 그것도 취미이신 분들은 이런 점포를 차려서 그냥 선반에다가 그런 거를 이제 바코드를 붙여서, 그냥 바코드는 어떻게 만드냐 말 이런 거 사이드예요. 그냥 결정만 하면 돼요. 내가 이거 팔아보겠다 하면 바코드 이렇게 출력해서 이제 바코드 붙이고, 이런 거는 네이버 검색이나 유튜브 검색만 해도 그냥 그런 거는 아주 기술적이라는 거예요. 결정만 하시면 내가 팔지 안 팔지, 그 다음은 사놓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놓으면 그거를 이제 바코드 업체에 의뢰해서 한 번만 우리가 복사기 맨 처음에 사용할 수 없었을 때 있잖아요. 근데 그 설명서를 읽고 우리가 복사기를 사용하고 프린터기를 사용한 것처럼 그런 기술적인 것이 한 번도 안 해본 사람한테는 뭔가 낯설고 이렇지만, 한번 이제 작정한 사람한테는 그냥 찾아봐서 매뉴얼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팔아보고 이제 주매출로 그런 거는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예시고, 저는 이제 한때 그 매장을 열면서 이제 저희 이제 앞에 꽃가게들이 없어지잖아요. 사실 이제 꽃가게가 굉장히 많았는데, 화분이든
이런 게 말한 이제 없어졌어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뭐 꽃꽂이라고 그런 게 아니라 보기 좋고 그래서 뭐 좋아하는 것보다 궁금해서 팔아봐요. 궁금해서. 아, 이러이러한 이 자리는 한 점포 마지막 차례 점포 수익이 안 나는 자리인데 어떻게 하면 수익을 올려볼까 해서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꽃가게가 없고 이제 그래서 요새 꽃가게가 지하철 안에 생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화분이나 이런 거 사는 사람들이 이제 대로변으로 나가서 사거나 아니면 아파트에 장이 들어오면 그때 이제 분갈이를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이제 가서 이제 특히 이제 그냥 식물 비싼 거 사다 놓으면 이게 재고 안 팔리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만만한 게 다육이였죠. 다육이를 진짜 많이 한 번에 이제 안 팔리면 2, 30만 원치 다육이 하나에 500원이거든요. 그 떼어놓은 게. 근데 다육이 이제 뭐 안 팔려 봐야 거기 뭐 1,000원에 파는데 500원에 떼어서 1,0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안 팔려봤자 뭐 그냥 내가 다육이 그냥 키워보지 뭐 하고서 그냥 시도해요. 그래서 무인점포 한 군데서 이제 지금도 이제 그 다육이를 좀 꾸준히 팔고 싶은데 아직 그것만큼 기운은 아직 없으니까 떼러 가야 되고 거기를 이제 관리도 해야 되고 하니까 좀 여유 있으면 그게 좋고 재밌으니까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첫 해 그 점포에는 이제 다육이를 이제 많이 갖다가 봄에 그 조그만 500원짜리 다육이, 1,000원짜리 다육이, 조금 비싼 거는 이제 조금 적게 해서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 이제 좀 자리가 좀 주차 자리가 있으니까 거기에 있다 그냥 박스채 놓는 거예요. 무슨 뭐 하나씩 바꾸든지 그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팔 수 있을까 해서 그냥 500원, 1,000원에 파는 거, 2,000원에 파는 거, 뭐 3,000원에 파는 거, 4,000원에 파는 거, 비싼 거는 개별 바코드 붙이고 해서 이제 팻말을 꽂아 놓는 거죠. 1,000원짜리 바코드 하나. 이거 바코드 찍고 사세요. 그냥 그 앞에 써놓기만 하면 돼요. 그게 안 팔릴 것 같죠? 숨어있는 수요는 이제 잘 관찰을 하면 이제 찾아진다는 거죠. 이거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집에서 조금 소일거리로 이렇게 화분을 이쁘장하게 분갈이를 해서 팔고 싶어. 이거 좋아해. 근데 이제 내가 취미 삼아 돈도 되면 좋잖아요. 그러면, 근데 무인점포 하나를 이제 개설을 한 다음에, 내가 취미로 이제 저는 그런 그러니까 화분이나 그런 거 조그맣게 월세 좀 싸게 하면서 지방 같은 경우는 무인 화분집 이런 거 열어도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고객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안 그래요. 그거 사시는 일정한 고객은 숨어 있고 그거는 이제 시도를 해보면 그 수요들이 다 거기 그 자리에 생기면 나와요. 하물며 저는 원룸단지 세대수가 안 되는 자리인데도 이제 아파트에서 오는 거예요. 이거 사러. 그리고 이제 작년에 사가신 분이 그 다음에도 오고 예, 다육 같은 경우는 1,500원 사서 1,000원에 팔잖아요. 하나 안 사가세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취미는 이제 1,000원의 행복인 거죠. 다이소가 이렇게 많이 왜 팔리겠어요. 너무 가벼운데 소소하게 1,000원에 이제 내가 행복을 느끼는 거잖아요. 다육이 같은 소비자는 이제 저는 전제 조건이 이거 키우신 분이 소소하게 많다, 분당에 많다. 근데 이제 그리고 이거는 이제 화분채 사시는 것보다 조그맣게 뭐 좀 500원짜리를 사가지고 이제 분갈이 재미, 키우는 재미로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다.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이 돼서 이게 팔릴까 안 팔릴까 처음에는 한 20만 원치 떼었는데 이제 금방 팔려요. 처음에는. 그리고 또 옆에 가게에서도 많이 사가요. 왜냐면 재밌거든요. 키우는 거. 또 좀 크기도 하고 잘 안 죽는잖아요. 다육이가. 그래서 하물며 이제 신기했던 건 제가 편의점 앞에 그 무인점포에서 다육이 팔았는데 이제 편의점에 오시는 주 고객이 이제 혼자 사시는 남자분들이거든요. 근데 그 남자분들이 진짜 또 다육이를 많이 사가요. 의외죠. 그냥 하나 이제 소소하게 이렇게 갖다 놓고 집에서 바라보고 싶은 거예요. 비싸지 않잖아요. 1,000원의 행복. 그리고 식물이고 춥지도 않고 그래서 다육이 물 주면 죽어요 하고 이제 설명해주고 뭐 어떤 분은 키우다가 다시 갖고 와서 이제 여기서 다시 팔아라 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리고 다육이 1,000원짜리를 사자고
교통비 뭐 몇천 원씩 내면서 멀리 가는 건 또 귀찮잖아요. 그리고 제가 팔아본 결과 이 다육이를 이 다육이 사러 오는 그 분포 있잖아, 지역 있잖아. 무인점포 아이스크림점은 경쟁력이 없다고 하면 한 300m 이제 도로변 주동 퇴근길에 주동선이고 그 도로변에 있고 차 주차가 편하다고 하면 500m, 1km까지도 갈 수 있어요. 아이스크림 점포는. 하지만 이제 제가 다육이는 팔아보니까 만약에 제가 무슨 동이라고 해봐요. 무슨 동. 그러니까 뭐 동마다 있잖아요. 뭐 무슨 1동, 2동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지역이 다예요. 그 지역 다육이 매니아들이 계속 꾸준히 돌아가면서 여기 와요. 안 오다. 그리고 또 유흥상권에 원룸이면서 유흥상권이 약간 포함되어 있는데 술 취하시고 이제 집에 가실 때 또 이렇게 막 사가셔. 술김에. 제대로 이제 계산을 술 취면 못 하면 옆에 사람이 해주시고 옆 가게에서도 해주고 하는데 정말 재미난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계속 제가 이제 다육이를 이제 하나를 잡은 거는 승부를 그걸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 매출 뭐 10만 원도 넘게 나온 적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 이제 비싼 다육이도 있는 거예요. 그 비싼 다육이 내가 하나에 10,000원에 매입해서 또는 15,000원에 매입해서 이거 25,000원, 30,000원에 팔았는데 이제 겁나는 거죠. 이거 안 팔릴 때 저희는 식물 애호가 아니라니까. 그건 집에 가서 키울 자신도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단지 숨어있는 이런 사람들이 사가서 내가 찾아내서 그분들이 사가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어져가는 작은 수요도 뭐 책방 같은 것도 좀 관심이 있어. 무인 책방도 해보면 물론 인터넷으로 뭐 예스24 하면 뭐 하루만 오고 뭐 반나절이면 와도 그래도 소소하게 읽고 무인으로 사가는 이런데 각 근거리에 있으면 좋지 않을까 뭐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무인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씩 이제 시간 되거나 여유가 있으면 이제 내년부터 좀 구상도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길게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저보다 또 젊은 사람들은 아이디어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아이디어 다 가치 있고 안 될 거 같다. 그거 다 틀렸어요. 대부분 이제 상점이 없어지면 그거에 대한 추가 수요는 항상 있는 거예요. 뭐 작은 책방, 없어지는 책방, 뭐 떡볶이집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뭐 화분집, 뭐 소품을 좋아하는 사람은 소품집, 그게 이제 오프라인으로 월세까지 내면서 이제 유지가 안 되는 여러 업종들은 내가 무인으로 내 취미도 가미되면 이제 그게 얼마나 재밌어요. 취미도 하고 주부들이 이제 이런 걸 한 번씩 시도해보라고 아이도 키우면서 내 취미도 되고 하기에는 이게 잃을 게 없는 거죠. 우리가 월세 400만원, 500만원짜리에 차리는 거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사시는 근방에서 한 2km까지 1km 근방 상권을 열심히 돌아다니면 무인점포 할 자리 아직 많이 남았어요. 제 눈엔 너무 많대요. 근데 다 주위에 그만해라, 이제 너무 포화 상태다, 이제 아이스크림만 팔려고 하고 그 상권에 대한 이해, 그 자리에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뭘 갖다 놓으면 추가 매출이 나서 진짜 할만한 상권을 만들 수 있는데 입지마다 다 다른데 이거에 대한 고민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만해라, 다 닫는 추세다. 맞아요. 지금부터 무인 점포 하나씩 이제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저희 그 매출 좋은 아이스크림 점포고 앞블록 하나도 지금 이제 없어져요. 추가 매출이 더 나올지는 내년 매출을 봐야 알겠는데 아무래도 조금 여름에는 이쪽 원래 이제 주유동선이 저희 쪽이 아니라 안 될 것 같지만 여튼 다육이를 그렇게 시도해봤어요. 시도 이렇게 기껏해야 20만 원이면 그럼 왜 시도를 못 할까요? 그리고 팔아보니까 다육이 비싼 것도 진짜 많이 팔았어요. 다육이 키우시는 분은 맨 처음에는 이제 그리고 다육이를 이제 만약에 이 얘기를 듣고 팔아보실 생각이 있으면 파는 방법은 간단해요. 점포가 좀 커야 되고 밖에 놓고 파셔야 돼요. 밖에 놓으려면 이제 데크나 이런 걸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어떤 자리들은 이제 대부분 점주님들이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 차릴 때 밖에 데크나 넓으면 이제 뽑기 기계를 갖다 놔요. 이거는 초등학교 같고 아이들이 많은 데는 이제 효과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그게 의미가 없어요. 가감이 빼고 거기에 이제
뭐 시간도 나고 식물도 좋아하면 외곽에 있는 하우스 중에서 다육이 종류가 많은 데를 찾아가야 돼. 상태가 좋은데. 제가 아는 데는 이제 다 수도권은 이제 주지지 않고 이제 친정에 내려갔을 때 그 하원집이 워낙 다육이 종류가 많아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건 이제 지금 600원이래요. 600원짜리 있고 이제 하는데 이건 너무 괜찮아. 그러니까 종류별로 다 사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종류별로 다 깔아놓으면 이제 다육이 배대하는 분들은 너무 이제 그리고 당근마켓도 한번 사진 찍어서 여기 이제 여기 이게 탑니다 하면 엄청 어디냐 뭐 지금도 이제 옛날에 올린 당근마켓 그 다육이 많이 사진 찍어서 올린 거 그분들요 다 차 끌고 와요. 왜냐하면 멀리 그 외가 1시간씩 가는 거 번거롭고 우선 종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없는 거를 그냥 다 갖다 하나씩 이제 이거 없어 이거 없어 1,000원어치 사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어떤 분들은 다육이 사가다가 분갈이도 해달래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봄에 제가 그 매장 앞에서 분갈이 해주고 이제 분갈이도 이제 배웠어요. 저희 점포 앞에 있는 정말 이제 그 식당, 유명한 식당인데 그 사장님, 여자 사장님이 화분을 진짜 좋아하시고 저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다 배웠어요. 그래서 저 대신 공짜로 분갈이를 해주셔가지고 안 돼요, 사장님. 공짜는 이제 분갈이 안 돼요. 2,000원 흑값 받아야 돼요. 하고 전 장사꾼이고 그 사장님은 좋아서 그냥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년 동안은 이제 이렇게 2년에 걸쳐서 다육이를 잘 팔고 했는데 조금 제가 기운이 없어서 그 물건을 대로 다 갖고 업체를 알아서 이제 선정만 되면 그게 이제 시스템화 돼서 운영이 편하지만 아직까지는 그거 하기에는 제가 기운이 딸려서 못하고 있어요. 진짜 더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추가 매출이 진짜 꾸준하게 거기 있으면 그 다음에도 와서 어떤 분은 화분에 분갈이한 거는 좀 이쁘게 심어 놓은 거는 또 화분 이쁘고 식물만 괜찮으면 돼요. 되게 주부들이 이제 취미생활 너무 이쪽에 관심 있는 꽃꽃이나 이쪽 디자인 하셨던 분들은 정말 그거 돈을 떠나서 재미있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고객이 내가 이제 원가 따졌을 때 한 5, 6천 원이야. 근데 그거 이제 한 많이 남기지 않고 무인점 보니까 7,000원 정도에 팔면 고객도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꽃집에서 그 25,000원 하거든요. 근데 우리 꽃집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위에 꽃집이 없거든요. 화분집도 또 대도시 이제 저는 분당이고 서울로 이제 주요 상권 이제이나 이런데 월세가 이런 데는 아파트 단지 껴도 그런 게 수익이 이제 꽃가게나 화분집이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그거 조금 나중에 기운 나면 취미 삼아 진짜 더 해서 고정 매출로 갈 수 있게 이제 했으면 좋겠는데 언제 기운이 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점포 돌아다니면서 저 자리에는 이걸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 추가 매출도 나와서 고객도 즐겁게 다니고 꾸준한 수요가 더 그리고 이제 다육이를 사러 오셔가지고 그냥 다른 것도 그냥 사시는 거야. 멀리서 다육이 사는데 아이스크림도 싸 그러면 나 그런 분들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계산할 줄 모른다거든요. 다육이도 그러면 한 번만 알려주시면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새벽에 와서 많이 사시고 어떤 분은 새벽에 전화해서 지금 나 이거 다 사갈 건데 3, 4만 원치 사갈 건데 이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럼 제가 가서 좀 알려드리고 정한되면 편의점 하여튼 잘 안 시켜요. 그냥 앞에 식당 하시는 가게분들하고 이제 친하신 분들 옆에서 이제 많이 도와주세요. 그게 사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게 가게 하는 의미고, 가게를 하다 보면 내 점포뿐만 아니라 옆 점포가 있잖아요. 서로 이제 어울려 살고, 서로 도움이 되고, 그게 이제 진정한 삶, 나의 행복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 사람의 행복. 물건을 팔아서 내가 큰 돈을 벌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이제 필요한 자리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많아요. 그러면 그런 수요를 계속 찾고 여기는 또 뭘 더 필요로 할까 이거는 안 필요할까 이런 거를 이제 주부가 되면 아이 키우면서도 이거 생각할 시간이 저보다 많으니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두려움 갖지 말고 무인점포는 절대 월세 100만 원 미만은 손해가 될 수 없는 구조예요. 원룸 단지 빌라촌 아무리 매출이 안 나오는 자리이지만 어떻게 하면 이 상권에 맞게 이렇게
바꾸고 하나 정도는 시도를 해보시고 하셨으면 너무 삶이 더 행복해지고 이제 전업 아이들이 크면 이제 엄마 손이 안 필요할 때 내가 뭘 하면서 또 즐겁게 하고 이웃과 같이 즐겁게 살까,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뭐 했을 때도 겁이 안 날까 하면 지금 전업주부이시면서 이실 때 이런 거를 꼭 했으면 하는 게 제 마음이어서 제 채널 제목도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해요. 아 정말 꽃, 저는 그래서 어버이날 어버이날 이제 자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매뉴얼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탁탁탁 해서 그 어버이날 그 주만 그 카네이션 있잖아요. 엄청나게 팔아요. 재밌어요, 일주일. 내 가게 앞에 탁 놓고. 그러니까 어떤 데는 이제 아쉬운 거죠. 저 자리에 이제 좀 시간 나시는 이제 젊으신 분들은 이제 점포 있는데 시간도 나고 그냥 꼭 앞에 갖다 놓고서 그냥 바코드 붙여서 카네이션 특가 할인 그러면 편의점들이 있기 때문에 편의점 카네이션이 있지만 조금 볼품이 없어요. 그리고 꽃가게에서 파는 것도 비싸요. 근데 그 조금 15,000원에 정말 이쁘게 하고 내가 이제 5,000원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좀 관심만 있으면 또 꽃 도매하시는 분이 갖다 주시는 분을 또 알게 돼요. 그러면 그분한테 이제 꽃 전담시키는 거예요. 그 내가 양재에 가서는 3,000원에 사올 거 그분한테 5,000원에 받아서 대신 이제 포장 간단히 2, 3,000원 추가해서 딱 10,000원에 파는 거죠. 그러면 진짜 그 목 좋은 데는 모반존 저는 안쪽 자리인데도 그렇게 많이 파는데 그 목 좋은 그 자리에 있는 아이스크림 점포 자리는 그 진짜 많이 팔려요. 재밌지 않겠어요? 일주일 뭐 알바 하는 셈 치고 고객도 좋아하고 뭐 이렇게 싸게 사고 이제 꽃을 사면 사람들이 꽃을 사는 사람이나 식물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다 즐거운 표정이에요. 그냥 보고 이제 선물해서 좋고 자기가 봐서 좋고. 그래서 하나의 이거 힌트고 이제 또 이거 말고도 무인 점포에 떼다가 이제 편의점 업종으로 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허가를 필요하지 않는 업종은 과자하고 너무 아이스크림만 그리고 또 키링 같은 거 너무 열심히 그 하남 가서 때우려면 왕복 시간 정말 노는 게 시간이 남는 게 시간이다 하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물류를 쉽게 받을 수 있으면서 주 고객을 이렇게 끌어올 수 있는 거는 뭐나 하면 이제 대형마트나 이제 백화점 이렇게 다니면서 아이랑 다니면서 보면 이제 소비 패턴 이런 거 내가 뭘 살까를 생각하는 것보다 뭘 팔까 저런 게 잘 팔리네 하고 평소에 이제 장을 보면서 이렇게 한 번씩 봐주면 어머 엄마들은 저런 걸 사네 근데 이 단지는 이런 성격이 있네 그럼 이거 갖다 놔볼까 하면 이제 잘 팔린다는 거죠. 저처럼 원룸 단지에 있는 아이스크림 점포는 아무리 아이들 거 갖다 놓는다고 해도 안 팔려요. 그래서 이런 데는 좀 아이들 것도 좀 비싸게 팔면서 거의 선반을 빼고 있는 입장이죠. 그래서 그냥 이것저것 그냥 시간이 나서 그 수다를 떨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된다고 하는 말, 첫 편의점 할 때 아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경쟁은 너무 당연한데 거기 이제 승자 독식 우리가 특수한 기술이나 저작권 갖고 있지 않은 뭐 애플이나 뭐 반도체조차도 이제 과점 형태잖아요 회사들이. 하지만 그들 사이에서도 가격 경쟁이 있는데 우리가 하는 업종은 무한 경쟁을 갖고 있는 성격의 산업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인건비 밑으로 떨어질 때까지 생길 수밖에 없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찾으면 그에 맞는 물건을 구비해 놓으면 우리는 승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더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생각날 때마다 한번 올려볼 테니까 저도 이번에 이제 점포 한번 바꿔보고 또 매출이 오르면 이제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긴 방송이었는데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또 이제 중간중간 상권 분석 얘기하고 상권 분석이 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 상권 분석에 이제 그거 다른 추가 수익 10만 원만 더
주기적으로 매출 올리면 이제 저희는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 학원비를 그냥 충분히 벌면서 마음 편하게 내 시간도 쓰고 아이도 보면서 또 내 인생도 주위에 보면 이제 한 점포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석을 안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차리신 분이 포기하고 나가요.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준비하고 차리신 분은 해보니까 괜찮은 거죠. 더 차린 사람은 있어도 그렇게 하나하고 많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음에 귀 닫으시고 이 업종의 핵심이고 수학을 잘하려면 뭐 공식을 외우고 막 이런 연습을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업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 가서 얘기를 주로 이제 전투장에 이게 전투장인데 상품 분석이 전투장인데 거기 전투장에 안 가 있고 이제 수학은 이제 잘하려면 공식이 뭐고 이거 왜 틀렸냐 이걸 묻는 게 아니라 누구는 1등 했대. 누구는 2등 했대. 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이 얘기만 관심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보시는 분도 그런 생각이 있어. 그래서 너 얼마 버는데? 너 얼마 매출인데? 이게 더 궁금한 거죠. 야, 무인점포 저거 차려서 이제 쫄딱 망했대. 이게 더 안 된대. 저 사람 바르서 한 달에 뭐 500번대. 막 이런 거에는 관심을 끊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도움이 안 되고, 그래서 핵심. 내가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어떤 공식이 있냐, 어떤 공식을 내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요 초점에 항상 물론 이제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뇌 구조가 뭐 그렇대요. 쉽고 마음 편한 흥미성에 이제 또 끌리는 거 다행인데 이렇게 끌리려고 할 때 이제 다시 잡아와야 돼. 이거지 하고 저도 이제 오늘 다른 거 하다가 이거지 하고 다시 책을 보고 네, 감사했고요. 다음에 또 다른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